영어로 점쟁이를 운을 읽어주는 사람이란 뜻에서 포천 텔러라고 한다. 흥미롭게도 영단어 포천은 행운이란 뜻과 재산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행운은 부의 공식이 성립하는 셈인데 많은 사람들의 꿈이 로또 당첨인 걸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행운을 필요로 한다면 부자는 애초에 타고나는 것일까? 부지런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재벌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생각한다. 자수성가한 창업가는 타고난 재벌의 운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재벌은 과연 좋은 운명일까? 나의 답은 글쎄다.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한다고 수많은 부자들을 상담해보니 그들에겐 보통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민들이 많았다. 경영권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노조와의 갈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에 밉보여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아 유용할 현금이 없어 쩔쩔매는 기업인도 보았다. 재벌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부자로 살고 싶다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부자의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모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다. 돈이 모이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남 대형 빌딩의 건물주인데 그 건물의 주차 관리실에서 주차요금 정산 일을 하는 이가 있다. 그가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요금 정산 일을 하는 까닭은 이전에 주차 관리를 했던 사람이 현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좀 챙겼던 일이 마음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점심 식사도 그 빌딩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은행의 지점장이 짜장면을 시켜줘야 챙겨 먹지, 그렇지 않으면 종일 굶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일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이런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는 것이므로 그의 이런 삶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 돈은 많으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일까? 즉, 나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35살 이전에는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가진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변화무쌍한 세상을 겪으며 하는 일이나 생각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35살 이후에도 하는 일은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형성된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는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말은 곧 35살 이전까지는 당장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돈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일 뿐 멀리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운의 흐름을 타면 1년 사이에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1년 사이에 유튜브 스타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잘 나가던 사업체가 도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부진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자. 첫 번째로는 35살 이전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금액에 곱하기 10을 해보자. 만일 당신이 2018년에 연봉 5천만 원에 인센티브 1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벌었던 돈이라고 하자. 6천만 원 곱하기 10을 하면 6억 원이 된다. 즉, 당신은 1년에 최대 6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릇의 최대치는 35세 이전까지 번 최고 금액에 곱하기 10을 한 값이다. 이 수치는 내가 운명학 상담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운명학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고난 돈 그릇의 3배에서 10배 사이의 수치를 최대치로 말한다. 10배를 넘는다는 의견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이는 질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벌 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1년에 6억이라는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정도만 벌어도 행복하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만일 지금껏 올린 최고 수입의 곱하기 2로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억 내외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6억을 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남는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써도 괜찮다. 운의 관점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까 한다. 첫째,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라고 한다. 부가 밖으로 드러나면 공격을 당하거나 빼앗긴다. 유명 유튜버나 셀럽 가운데 슈퍼카와 펜트하우스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종착지가 대부분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돈 자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차곡차곡 보이지 않게 쌓인다. 그러다가 하나의 작은 실수로 구멍이 생기면 그동안 쌓인 질투와 시기가 본물처럼 터지고 부의댐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심지어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그 말로가 비참할 정도로 좋지 않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돈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 부의 양극화의 가속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부의 유지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운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외부적인 시장 상황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신이 어떤 운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운을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현재 가족 외에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을 3명 추려본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 그것이 나의 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내 운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운 좋은 사람한테 밥을 사면서 때를 기다리고, 운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도전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에 도전하면 된다. 셋째, 부를 나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고양된 에너지 파장이 나를 감싸게 된다. 내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다는 존재감과 도움을 받은 사람의 좋은 에너지 파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불운이 닥칠 때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한다. 오래전 유명 연예인의 구설을 취재하는 연예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기자는 구설의 진상을 캐기 위해 그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인터뷰했는데 예상 밖의 미담이 쏟아졌고 오히려 그 연예인이 그동안 남모르게 해왔던 선행들이 밝혀졌다. 덕분에 여론은 방향을 바꿔 호의적으로 흘러갔고 그를 둘러싼 안 좋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이미지에 타격 없이 문제 상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동안 쌓은 나눔이 구설수의 충격을 흡수해 준 것이다. 나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선선히 나누기란 쉽지 않다. 나눔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운동 습관을 들이듯 작은 것부터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눔의 습관은 나의 불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불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눠야 한다. 영어로 점쟁이를 운을 읽어주는 사람이란 뜻에서 포천 텔러라고 한다. 흥미롭게도 영단어 포천은 행운이란 뜻과 재산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행운은 부의 공식이 성립하는 셈인데 많은 사람들의 꿈이 로또 당첨인 걸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행운을 필요로 한다면 부자는 애초에 타고나는 것일까? 부지런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재벌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생각한다. 자수성가한 창업가는 타고난 재벌의 운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재벌은 과연 좋은 운명일까? 나의 답은 글쎄다.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한다고 수많은 부자들을 상담해 보니 그들에겐 보통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민들이 많았다. 경영권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노조와의 갈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에 밉보여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아 유용할 현금이 없어 쩔쩔매는 기업인도 보았다. 재벌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부자로 살고 싶다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부자의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모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다. 돈이 모이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남 대형 빌딩의 건물주인데 그 건물의 주차 관리실에서 주차요금 정산 일을 하는 이가 있다. 그가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요금 정산 일을 하는 까닭은 이전에 주차 관리를 했던 사람이 현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좀 챙겼던 일이 마음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점심 식사도 그 빌딩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은행의 지점장이 짜장면을 시켜줘야 챙겨 먹지 그렇지 않으면 종일 굶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일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이런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는 것이므로 그의 이런 삶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 돈은 많으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일까? 즉, 나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35살 이전에는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가진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변화무쌍한 세상을 겪으며 하는 일이나 생각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35살 이후에도 하는 일은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형성된 동그릇의 모양과 크기는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말은 곧 35살 이전까지는 당장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돈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일 뿐 멀리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운의 흐름을 타면 1년 사이에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1년 사이에 유튜브 스타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잘 나가던 사업체가 도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부진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자. 첫 번째로는 35살 이전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금액에 곱하기 10을 해보자. 만일 당신이 2018년에 연봉 5천만 원에 인센티브 1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벌었던 돈이라고 하자. 6천만 원 곱하기 10을 하면 6억 원이 된다. 즉, 당신은 1년에 최대 6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돈그릇의 최대치는 35세 이전까지 번 최고 금액에 곱하기 10을 한 값이다. 이 수치는 내가 운명학 상담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운명학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고난 돈그릇의 3배에서 10배 사이의 수치를 최대치로 말한다. 10배를 넘는다는 의견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이는 질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벌 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1년에 6억이라는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정도만 벌어도 행복하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만일 지금껏 올린 최고 수입의 곱하기 2로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억 내외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6억을 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남는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써도 괜찮다. 운의 관점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까 한다. 첫째,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라고 한다. 부가 밖으로 드러나면 공격을 당하거나 빼앗긴다. 유명 유튜버나
셀럽 가운데 슈퍼카와 펜트하우스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종착지가 대부분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돈 자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차곡차곡 보이지 않게 쌓인다. 그러다가 하나의 작은 실수로 구멍이 생기면 그동안 쌓인 질투와 시기가 본물처럼 터지고 부의댐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심지어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 그 말로가 비참할 정도로 좋지 않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돈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 부의 양극화의 가속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부의 유지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운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외부적인 시장 상황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신이 어떤 운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운을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현재 가족 외에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을 3명 추려본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그것이 나의 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내 운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운 좋은 사람한테 밥을 사면서 때를 기다리고, 운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도전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에 도전하면 된다. 셋째, 부를 나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고양된 에너지 파장이 나를 감싸게 된다. 내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다는 존재감과 도움을 받은 사람의 좋은 에너지 파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불운이 닥칠 때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한다. 오래전 유명 연예인의 구설을 취재하는 연예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기자는 구설의 진상을 캐기 위해 그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인터뷰했는데 예상 밖의 미담이 쏟아졌고, 오히려 그 연예인이 그동안 남모르게 해왔던 선행들이 밝혀졌다. 덕분에 여론은 방향을 바꿔 호의적으로 흘러갔고, 그를 둘러싼 안 좋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이미지에 타격 없이 문제 상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동안 쌓은 나눔이 구설수의 충격을 흡수해 준 것이다. 나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선선히 나누기란 쉽지 않다. 나눔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운동 습관을 들이듯 작은 것부터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눔의 습관은 나의 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눠야 한다.